네, 일부는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는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궁금한 건데 처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간이가세, 예, 간이가세 또는 뭐 일반 가세 이렇게 가장 궁금해하고 또 차이점을 잘 모르세요. 네. 그리고 어떤 또 세무사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세무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뭐 간이가세가 좋다. 간이가세로 하시라고. 또 어떤 분은 그건 안 된다. 일반 가세로 해라.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자기 업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선택하면 좋을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간이가세자다 일반 가세자다라는 차이는 일단 부가세법만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가세법. 소득세는 간이가세자든 일반 가세자든 똑같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를 하고요. 간이가세자나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간인데 뭐 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간이든 일반이든 소득세는 똑같다라는 거. 소득세는 무조건 똑같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간이가세자는 사실은 원래는 일반 가세자가 세법에 주된 내용인데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법 맨 끝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영세한 사업자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거 다 매출 매입 정리해가지고 신고하기 힘드시니까 영세하신 분들은 그냥 매출액에다가 부가율 곱하고 거기에 10% 부가세율 10% 곱해서 그만큼만 납부하세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간이가세자 분들이 세금이 부가세가 굉장히 좀 적게 나오는 편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매출 매입을 잘 마치다 보면은 일반 가세자는 진짜 부가세법의 이제 정통적인 거기 때문에 매출액의 10% 매입액의 10% 빼고 하는데 간이가세자는 그냥 매출액의 부가율 뭐 10%에서 뭐 30% 곱하기 1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1%에서 3%.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가세에 대한 세액이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적게 나옵니다. 근데 물론 단점이 있죠. 어떤 것이죠? 매출세액을 대충 내기 때문에 매입세액도 그냥 대충만 빼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매출세액에다가 부가율 곱해서 10%이기 때문에 이게 매입이 더 크다 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군요. 그래서 만약에 초기에 투자 비용이 좀 많이 있다라는 분들은 이제 뭐 매입세액을 좀 환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 가세자를 하시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요. 뭐 그런 거 별로 없이 뭐 작게 시작하시면서 뭐 그냥 하신다는 분들은 저도 그냥 간이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초기에 이제 초기 자본금들이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매입 자본들이 많은 경우라면 간이가세보다는 일반 가세가 좀 나은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절세 부분들 나중에 비용 처리 부분들을 고려하려고 하면. 근데 초기 초기 자본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간이가세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간이가세가 어느 정도 매출이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 가세로 넘어가잖아요. 자동으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 간이가세자는 이제 매출액의 4,8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4,800이 넘어가면 세법에서는 사장님은 이제 더 이상 뭐 영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셔야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사장님 영세하신데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두 번이나 신고하십니까?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신고를 해보니까 이제 부가세는 1월 달에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12월 말로 끊어서 1월 달에 신고하는데 1월 달에 신고를 해보니까 4,800이 넘었다. 그러면 이미 1월 달은 간이가를 시작한 거죠. 시작을 한 거고요. 7월 1일 기준으로 그때부터 일반 가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그 일반 가세에서 간이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 가세에서 간이로 바뀌는 그거는 경우도 희망해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은
매출액에 따라서 4,800이 미만을 되면요. 네. 예, 그것도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바꾸라고 예, 하나요? 1년 매출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일반 과세자도 이제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달에 신고하고 네. 7월부터 12월까지 1월 달에 신고하는데 네. 그 1년 매출액을 신고하니까 뭐 4천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미 1월 달은 일반 과세를 네, 시작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또 7월 1일에 간이 과세자로 이제 변경이 그러면은 그 이전 실적 말고 네. 나는 지금부터 매출이 없을 것 같은데 간이로 바꾸고 싶다라면 안 바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예.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가실 수는 있어요. 네, 네. 그거는 네. 가능하더라고요. 간이가세 포기를 하면 근데 네. 일반 가세 포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이가세는 1년에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한 번 하는 거고 네. 소득세 신고 동일하게 5월 달에 진행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 가세는 1월과 7월에 하고 똑같이 5월에 똑같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의 어떤 그 기준 차이가 한 번과 두 번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건 그 매출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매출 빼기 매입 기준인가요? 그 4,800만 원이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액입니까? 예. 그래서 세법에서 뭐 이제 나중에 소득세 할 때도 뭐 복식 부위 의무자다 뭐 이런 거를 할 때요. 사실은 다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냐. 그래서 매출액이 크면 사장님은 뭐 더 이상 영세하시지 않으시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크면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신다는 분인데 네. 그런 분들은 손실도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손실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매출이 만약 10억이고 뭐 직원들도 한 뭐 10대 명 쓰는데 예? 손실이 났다. 그럼 간이가세자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